네, 안녕하세요. 나라라 골키퍼의 건희건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골키퍼 영상이 아닌 제가 부자 아빠가 된 이야기와 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.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현금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? 현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합니다.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. 그러므로 자산의 가치와 교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. 현금이 왕이고 비로소 현금만 들고 있다면 똥멍충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보험 및 전세도 마찬가지 현상일 것이고요.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경제 하락에 베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사람들은 안정적인 연금을 좋아합니다. 정년 은퇴 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30년 후에 200만 원이 현재와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?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. 부자는 눈앞에 보여주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. 또 부자는 물고기를 잡는 법, 그리고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법을 배우고 또 가르칩니다.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고기도 받고 그릇의 체험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만 그릇은 작은데 물만 흘러 넘친다면 분명 큰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. 뉴스에서 보이는 부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. 저는 부자 아빠가 되리라 목표를 세웠습니다. 허세 가득한 아재와 원태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죠. 부자 아빠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.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. 나중에 내 자식이 그러겠죠.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더라면.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하셨을 겁니다. 이후 우리가 부자 아빠가 되었다면 그릇에 물을 채워준 부모와 체험을 받은 자식은 잘못된 것일까요? 라는 고민 아닌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. 또 지금 내 또래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질타를 할 것입니까? 부모 탓, 정부 탓, 경제 탓, 환경과 경험에 의해 다르다는 건 생각을 못합니다. 그냥 나와 동갑인 이유로 말이죠. 지금 여러분은 그릇이 아닌 절대적인 물의 양을 보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요.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지금 로또 10억에 당첨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?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변화하였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. 그게 또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. 현금을 자산으로 교환을 하다 보면 그 자산이 자산이라는 친구를 또 데려올 겁니다. 결국 자산 곱하기 자산이 되면서 무한대로 변화하는 것이지요. 보통은 자산이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내가 집이 있었으면 말이야, 너처럼 차가 있다면 말이야, 또 너처럼 물려받았으면 말이야 라고 말이죠. 한 계단씩 올라서 옥상에 올라가야 하는데 마치 엘리베이터 또는 헬리콥터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죠. 또 인내가 없는 오버스텝, 즉 욕심과 탐욕 끝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자산을 언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? 가치 있는 미술품을 예로 들어봅시다.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를 한번 말해볼까요? 2012년 거래 환산 가치는 약 1576억 원입니다.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얼마이며 또 5년 후, 10년 후, 30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로 환산되어 있을까요? 정답은 없습니다. 언제 팔아도 싸게 파는 행위일 것입니다. 그럼 언제 매도해야 하느냐가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을 자산으로 변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맥락과 같죠. 현금은 노동에서 얻어지며 노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을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. 현재 7, 8%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 4% 적금을 들었다고 좋아하실 겁니까? 물론
모든 현금을 교환하라는 건 아닙니다.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가용 범위를 남겨둬야죠. 미국 기업들은 회사의 이익률이 떨어져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첫째, 물가가 상승해도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과 둘째, 주당 순이익 즉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어느 한 기업의 한 주당 가격이 1억인 수량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 그 수량을 2분의 1, 50개를 소각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50개의 한 개당 가치는 2억으로 변할 겁니다. 즉 희소성을 노린 거죠. 미국은 내 기업이 좋기에 남들에게 주지 않고 내가 사고, 즉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. 분할도 안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. 바로 워렌 버핏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버크셔 해서웨이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한 주당 무려 가격이 5억 7천만 원. 투자 추천을 권고하는 영상이 아니고요. 외부에서 단타도 못 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기업을 사랑하는 내 주주들만을 끌고 간다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저는 형님의 주주총회 및 바이블 또는 주주 서한을 읽으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버핏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.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만 알맞은 투자 방법이다. 썰물이 되면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. 등등. 이처럼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. 남들보다 시간을 2배 더 사용하거나 남들보다 노동시간을 2배 더 들이면 됩니다. 또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등등 지출을 줄이든 수입을 늘리든 그 어떤 방법과 상관없이 부자는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부자 아빠입니다. 그 이유는 그렇게 되기로 하였기 때문이죠. 또한 시간부터 벌었습니다. 잠시 다른 길로 빠졌었는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결국 부자는 그릇도 크고 물도 많고 여유도 많습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위와 같은 부자 아빠가 될 거라고, 또 부자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. 시간의 힘을 이용하여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적은 상속세로 주식을 양도하고 또 20-30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채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. 물론 물은 나중에 채워줘도 되니 그릇의 크기부터 변화시켜줘도 되겠죠. 저희 부모님들은 대개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 해주는 게 꿈이시자 목표일 것입니다. 전 수많은 선택과 작은 돈들이 얼마나 많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와 또 돈보다 행복한 가족의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.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들은 지금 당신은 로또에 당첨된 10억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? 아직도 소비 욕구가 드시나요? 아니면 10억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 것들로 핑계인 부정적인 사람은 잘 될 일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당연히 부정적이기 때문이죠. 저의 기초적인 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. 깨닫는 여러분들처럼 제 아이도 깨닫기를.